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1일 월요일 밤 8시 42분입니다. 오늘 한국장은 그 금요일 날의 상승을 많이 되돌리면서 이렇게 마감을 했죠. 제가 어떤 장대봉이 나오면은 항상 그 다음날에 말씀드리는 게 그 장대봉의 절반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오늘도 뭐 그와 비슷한 관점에서 보면 이 대략적으로 어제 나온 봉의 절반 자리니까 한 412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대충 얘기한 겁니다. 412. 근데 오늘 종가가 415니까 아무튼 뭐 돌파 한착했죠. 예, 돌파 한착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좀 이 양봉에 대한 신뢰도도 저는 아직까지는 좀 보장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 그대로, 예를 들면 오늘 저점이 좀 많이 낮아졌는데 이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다시 한번 테스트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지력을 아직 담보할 만한 그런 충분한 테스트가 없었다라는 게 일단은 이 아랫부분에 대한 어떤 의문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고, 사실 위쪽으로도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위쪽으로도 지금 사실 붕 떠 있죠. 이것도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요 갭 부분이 있어요. 이 갭을 만약에 올라서 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할 수도 있다라는 점 정도. 아래쪽에 지지력 테스트가 제대로 안 됐네 하고 위쪽에도 제대로 이 저항에 대한 그 위쪽에도 이빨 빠진 자리가 하나 있네, 뭐 이 정도 생각은 지금 위아래로 다 열어놓고 하셔야 되는, 그죠? 위아래로 다 생각을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자리가 어쨌든 깔끔하게 정리한 게 없어요 지금. 위쪽으로도 좀 뭐하고 아래쪽으로도 좀 뭐하고, 아무튼 둘 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단기적인 방향성은 저는 뭐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리플에도 달아놨다시피 단기적인 방향성은 지금 전 도저히 모르겠어요. 다만 지금 이제 제가 어떤 단기적인 기준에서 어떤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현재 상황을 놓고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래도 하방이 조금 우세하지 않겠냐라는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어떤 매수의 기준 이러면서 던져드린 게 417이라는 자리인데, 417이 결과적으로 이날의 장대 양봉인데 아직까지 이 자리를 회복한 건 아니고요. 그죠? 넥라인을 너무 빨리 붕괴시켰다가 이제 지금 이제 오늘 회복을 하긴 했는데 이게 진짜 회복인지 아닌지는 아무튼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래서 417이라는 자리, 만약에 얘가 위쪽으로 더 가고 싶으면, 지수가 더 위쪽으로 상승하고 싶으면 결과적으로 417, 430 박스권을 돌파 한착 해야지 위쪽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417을 돌파하지는 않았으니까 하방이 더 우세하다라고는 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요. 뭐 이 정도 이야기.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하방을 조금 더 좋게 보는 이유는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오늘 아침에도 이건 말씀드렸죠. 월봉 보면서 한국 코스피 역사상 우리가 주식하면서 역사상 그 볼린저 밴드 바깥으로 코스피 지수가 튀어나온 적이 몇 번이나 있냐. 이 자리가 중요한 기회였다라는 말씀 드린 적 있죠. 그러니까 뭐 이런 점들, 월봉상 엄청난 자리라는 점들, 또 그리고 일봉상 아직 417이라는 자리를 뭐 넘지 못했다는 점들을 보면서 아무튼 아직까지 그래도 하락이 더 우세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417을 돌파 한착한다면은 이제 또 다시 이거는 이제 완전 중립적으로 또 가는 거겠죠. 이런 이야기 정도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하여튼 천천히 접근해야 됩니다. 천천히, 그죠? 중요한 자리는 한 번에 붕괴시키기보다는 여러 번 테스트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장대 음봉으로 어제는 장대 양봉, 오늘은 장대 음봉 다시 되돌렸죠. 아무튼 지금 고버스든 인버스든 일단 대부분 다 쌍바닥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희망을 버리긴 좀 뭐한 상황이고요. 아무튼 천천히 자신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런 자리에서도 매집하시는 건데, 인버스를 매집하시는 건데,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확실하게 뭐 2230원이라든가 뭐 4560원이라든가 이런 자리를 돌파 한착하면은 따라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어쨌든 계속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 시장을 보시면 결과적으로 그거죠. 이 미국장이 하락 마감하면 한국장은 좋다. 뭐 이런 거 결과적으로 오늘도 증명이 된 것 같아요. 1월 29일 날 미국장이 올라서 마감했죠. 미국장 상승 마감하니까 한국장 갭 상승하면서 자빠졌고, 어젯밤 같은 경우는 미국이 하락 마감하니까 개파락 출발해서 장대 양봉으로 상승 마감했죠. 현재 오늘 밤에 이제 미국장이 또 상승 마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상승 중이긴 한데, 근데 제 생각엔 상승 마감할 것 같아요. 미국이 상승 마감한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한국장은 내일 갭 상승 출발해서 뭐 417 언저리를 또 아마 테스트 하겠죠.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이 정도 이야기는 좀 던져 놓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이 강하게 오른 건 뭐 셀트리온 탓이었겠죠. 근데 이제 셀트리온이 오늘 뭐 한 14%가 또 올랐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제 생각에 이건 뭐 셀트리온 자체의 이슈 이런 것보다도 제 생각엔 뭐 약간 요즘에 불고 있는 공매도 이슈 이런 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를 들면 이 연합뉴스 메인 홈페이지인데 보시면은 뭐 미국 개인들 뭐 숏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뭐 하여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 셀트리온의 상승도 약간 뭐 이런 반공매도 뭐 이런 움직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이슈에 관해서 제가 아무튼 이런 이슈에 관해서 특히 공매도가 약간 뭐 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요즘에 그죠? 요즘에 사람들 시선이 거의 뭐 공매도 이렇게 하면은 거의 뭐 악의 축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그런 거는 좀 우리 경계해야 될 만한 뷰인 것 같습니다. 공매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저는 오히려 더 좋은 거라고 봐요. 투자자한테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다 베팅할 수 있다면 기회가 더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는 공매도라는 제도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똑같다고 봐요. 저는 뭐 상승에 베팅하나 하락에 베팅하나 그게 나쁘고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문제는 이제 그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전 공매도란 제도도 뭐 주식 매수 하여튼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방향성에 상관없이 그런 베팅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선과 악의 프레임을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단지 이제 문제는 그거죠. 공매도를 지금까지 쳤던 게 주로 이제 큰 손들이다 보니까 그런 큰 손들이 약간 편법이나 불법을 사용해서 공매도를 하는 것들이 문제였던 거죠. 그죠? 그런 건 강력하게 처벌하고 아주 엄벌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고 정당하게 하락 베팅하고 이런 거는 전 좋은 투자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간 그런 요즘에 좀 그런 너무 선악의 프레임이, 선과 악, 뭐 주식 상승에 베팅하면 무조건 정이고 선이고 주식 하락에 베팅하면 무조건 저는 악의 축이고, 그건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접근하는 거는, 어떤 정의다 아니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는 아무튼 뭐 별로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별로 좋진 않은 것 같고, 아무튼 이런 얘기는 지나가는 이야기고요. 그죠? 그래도 이런 뉴스도 나왔길래 보니까 오늘 오른 게 약간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이제 약간의 뭐 투자 아이디어까지는 아니고 저는 이제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긴 했는데요. 오늘도 이런 뉴스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뉴스인데, 지금 보시면 뭐 25년 만에 최대 숏 스퀴즈가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공매도를 쳤던 세력들이 망해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우리 한번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치는 세력들이 대부분 이제 말 그대로 세력이죠. 그죠? 개인이 공매도를 칠 수가 없잖아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제대로 공매도를 큰 규모로 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은. 주로 이제 지금까지 시장에서 공매도를 했던 주체는 어떤 큰 돈을 가진 자산운용사나 뭐 하여튼 그런 데죠. 아주 큰 진짜 뭐 몇십 조대의 자산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주로 공매도를 크게 잡고 그러는 시장의 주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정보력과 어마어마한 실력을 가지고 지금이다 라고 싶어가지고 강하게 공매도를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골드만삭스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25년 만에 최대 숏스퀴즈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다? 진짜 월스트리트에 날고 기는 타짜들이 지금이라고 봤던 타이밍이 전부 다 틀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손절이 나가면서 주가가 더 폭등하고 있는데, 제 생각엔 이런 게 어쩜 역발상을 하면 더 어떤 우리한테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런 거죠. 어떤 월스트리트 선수들이 여기가 꼭지라라고 보고 대규모로 공매도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여기서 한 번 더 달라붙으면서 그러면서 숏스퀴즈가 나오면서 한 번 더 슈팅을 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월스트리트 선수들이 손절치는 자리가 이런 자리인데, 오히려 그럼 이런 자리가 지금 이렇게 숏스퀴즈가 나오는 이런 자리가 오히려 더 큰 어떤 공매도의 기회, 더 큰 하락 베팅의 기회가 아닌가라고 좀 조심스럽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이건 그냥 어떤 큰 전략이죠. 네, 큰 전략. 이걸 어떻게 전술적으로 전략하고 이걸 어떻게 전술적으로 실제 매매에 적용시킬지는 뭐 그런 건 미지수겠지만은, 아무튼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날고 긴다 하는 놈들이
잡았던 자리에서 손절이 나와서 더 올랐으면은 오히려 더 큰 기회가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그래요. 이 쇼스 퀴즈가 나오면서 주식이 더 폭등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죠? 쇼스 퀴즈가 나왔다는 건 급하게 주식을 사는 거니까 주식이 또 천천히 오르는 게 아니고 주식이 굉장히 급하게 오르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주식이 급하게 오르면은 뭐겠어요? 기존 보유자들은 당연히 매도하고 싶은 욕망이 슬슬슬 솟구칠 거고요. 제 생각에 요런 기사가 이 제일 어떤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잘 설명해주는 기사가 아닌가 싶어요. 그 10살짜리 애가 5000% 수익을 냈다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식이 오르면 팔아야죠. 그죠? 주식이 올라가고 수익이 더군다나 쇼스케일 때문에 폭등을 해갖고 뭐 일주일에 뭐 몇십 프로가 오르고 몇백 프로가 오르면은 당연히 파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주식에 뭔 미래가 있을 거라고 그거를 얼마나 오를 거 얼마나 먹을 거라고 그거를 더 들고 가냐는 그걸 더 들고 가냐는 거죠. 적당히 이렇게 수익 많이 주면 파는 게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인간의 심리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주식들이 자꾸 이렇게 쇼스퀴즈가 나오면서 더 폭등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오히려 개인들의 결집력이 그죠 좀 약해질 수밖에 없겠냐. 지금 개인들의 결집력이 강해갖고 기관들이 가끔 물먹는 일이 생기는 건데,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서 다들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커진다면은 당연히 개인들의 어떤 결집력은, 지금 개인들이 기관을 이기고 있는 유일한 원동력인 그런 결집력은 급속히 사라지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어쨌든 뭐 쇼스 퀴즈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이 사람들 제 생각에 포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제 말없이 말없이 조용히 혼자 공매도 치고 있겠죠, 그죠? 이런 기관들이 전 포기할 것 같지는 않고, 단지 이런 어마어마한 이 공매도를 치셨던 이런 분들이 잠깐 지금 손절했다가 다시 더 싼 가격에 잡으려고 아마 조만간 또 달려들 것 같아요. 물론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좀 몸은 사리겠지만은, 아무튼 그래서 이게 어쩌면은 뭐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뭐 오늘도 아무튼 환율하고 뭐 중국 증시하고 이런 거 조금 좀 살펴보고요. 미국장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요즘에 이제 제가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중국 쪽은 보니까 좀 안정이 되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뭐 물론 뭐 이렇게 원위크 일주 돈을 빌리는 이 일주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만기가 일주일짜리인 요런 15금리 같은 경우는 뭐 아직도 치솟긴 하지만은, 예를 들면 오버나잇이라든가 2주 이런 것들은 살짝씩 좀 대가리가 꺾이는 모습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아직 완벽하게 안정되지는 않았는데, 근데 조금씩 중국 시장은 안정되어 가고 있다라는 게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리고 여기 텔레그램에서 자주 한 번씩 보여드리고 있는데, 최근 몇 거래일 동안 또 중국 인민은행에서 유동성 공급을 조금씩 하고 있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한 3거래일 정도 유동성을 줄이고 다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시장의 모습입니다. 이게 만약에 연속적으로 이렇게 유동성을 긴축했다면은 계속 문제가 될 텐데, 중국 정부 얘네도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 액수는 뭐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서 다시 시장에 뭐 하루에 뭐 10몇 조 원씩 이렇게 돈을 풀고 있다라는 거 아셔야 되겠습니다. 중국 쪽 이슈는 이렇게 조금씩 잠잠해지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어떤 뭐 이런 금리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안정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아직 이 중국 인민은행의 어떤 통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이야기는 여기 정도까지 일단 하고요. 다른 거는 없었던 것 같고. 자, 그래서 하여튼 위안화하고 뭐 우리나라 환율하고 이런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게 달러 선물인데, 달러 선물만 보면은 달러 선물하고 지금 원달러 역외 환율하고 모양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달러 환율 같은 경우, 그러니까 달러 선물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오늘까지 보면 조금 좀 싸합니다. 왜냐면 3거래일 동안 어딜 넘지 못했고 지금 어딘가를 붕괴시키는 모습이 나왔긴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주식시장은 올라오고 있고, 또 그리고 제가 아까 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 머리 윗부분에 갭이 있거든요. 머리 윗부분에 이렇게 갭하락을 했던 갭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어쩌면은
그 달러 선물이 3거래일 동안 못 넘고 밀렸으니까 여기서 얘가 살짝 내려오면서 원하는 여기 있는 갭 부분을 테스트하러 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꼭 뭐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아무튼 달러 선물을 보면은 지금 약간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해요. 제가 지금 그리고 달러 선물을 보면서 약간 좀 우려가 되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도 갭이 있죠. 여기도 1103원 바로 위에 요날 갭을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이 갭 부분을 다시 테스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이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서 갭을 너무 많이 띄우면서 올라갔거든요, 장대 양봉으로. 그래서 얘가 아마 내려온다면 이 정도 여기 있는 갭 정도를 테스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 정도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단기적인 가능성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지금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얘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계속 상승 추세 유지 중인 거예요. 아직도 5일선 위에 있고 3거래일 동안 어디를 못 넘고 무너지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무너진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종가는 뭐 아직 붕괴시키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 기운은 더 이어질 수 있긴 한데, 아래에 있는 갭도 신경 쓰이고 뭐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주식시장도 이게 아래쪽으로 바로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저점 낮췄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테스트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만약에 얘가 뭐 그죠? 하여튼 그래서 위쪽 아래쪽이든 단기적인 방향성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어떤 기준은 뭐 417이란 자리를 기준으로 보자, 뭐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뭐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이 갭을 테스트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부분을 좀 놓고 쳐다보면 되겠죠. 이 부분 테스트하지 않고 이 갭을 계속 남겨둔다면 어쨌든 그냥 뭐 계속 놔두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갭을 메꾸지 않고 올라간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솔직히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방향성은 잘 모르겠다 라는 이야기를 재차 드리는 거고, 다만 이제 뭐 월봉상으로 지금 이런 자리에 와 있고, 뭐 장단기 금리차가 어쩌고 저쩌고, 뭐 미국 주식시장도 비싸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제 우리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냐, 지금 몇십 년 만에 온 그런 기회니까 그래도 아래쪽으로 좀 계속 강하게 좀 끈덕지게 물고 가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중국 위안화 아까 본다고 했다, 안 봤죠? 달러하고 뭐 위안화하고 이런 것 좀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안화 한번 볼게요. 위안화 고시환율인데, 위안화 고시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고시환율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저점이 저번에 한번 낮아졌었죠. 금요일날 환율이 한번 더 초강세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음봉은 바로 다음날 극복하면 괜찮아요. 근데 일단 바로 다음날 극복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중국 위안화 환율 이거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장대 음봉의 절반짜리 정도는 빨리 올라와야겠죠. 얘가 빨리 올라올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역외 환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강한 모습 보이고 있죠. 좀 더 약한 모습이라고 해야겠죠. 위안화 약세의 모습을 잘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는 드디어 이 정도면 제 생각엔 쌍바닥 완성됐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쌍바닥의 가능성이 상당히, 뭐 완성까지는 아니고 쌍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그죠? 이번에 얘는 여기 있는 이날의 장대 음봉 돌파 한착하면은 어떤 추세 전환의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외 환율 같은 경우는 훨씬 강하죠. 고시 환율은 이번에 저점이 낮아졌는데, 이 역외 환율은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이런 모습 나오고 있으니까, 아무튼 한번 뭔가 이 시장이 움직임이 뭔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달러가 강하게 양봉을 보이면서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게 뭐다? 여기 베이스 캠프 세웠을 가능성이 높다. 원래 베이스 캠프 여기였는데 베이스 캠프 세웠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베이스 캠프를 세워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삼각 수렴형을 만들어 놓고 이 위쪽에 저항을 돌파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90.8까지 올라오고 있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 91이란 자리를 강하게 돌파한 척하면은 추세 전환이다 라는 이야기 드렸는데, 뭔가 하여튼 심상치 않죠, 그죠? 요즘 주식시장 강하게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방금 전에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고 달러화가 초강세를 보이고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또 그리고 이
아무튼 그래요. 지금 보시면 이거는 이제 원화 역외환율인데 아까 전에 달러 선물하고 조금 좀 모양이 다르긴 한데요. 아무튼 얘 같은 경우는 보시면 그래도 좀 우리나라 달러 선물하고는 좀 다릅니다. 얘만 놓고 보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딱히 꺾인다 이런 게 아니고 기간 조정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기간 조정 나오다가 위쪽으로 바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아무튼 뭐 얘는 이미 추세 전환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천천히 저는 뭔가를 매수를 하고 있긴 합니다. 이미 뭐 사실 전 매수 다 했습니다. 달러 사고 싶은 건 일단 다 샀고 저도 그래서 뭐 그냥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아무튼 뭐 이 정도까지 뭐 환율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렸고요. 그냥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월봉 그림하고 지금 이런 환율 시장 올라오는 모습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하여튼 뭔가 이렇게 앞뒤가 맞습니다. 예, 뭔가 장단이 잘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모습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위험 자산들이 좀 오르니까 비트코인 같은 건 또 조금 좀 올라가려고 하고 있네요. 그죠? 아무튼 여전히 이런 삼각 수렴형 안에서 놀고 있다. 방향성을 여전히 뭐 위로 갈 듯 아래로 갈 듯 이렇게 꼬리만 잔뜩 길게 만드는 채로 딱히 방향성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딘가로 터지겠죠. 예. 하여튼 자세한 방향성은 좀 시간이 지나봐야 나올 것 같고, 미국 시장 아무튼 아침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라인 3665 S&P 보시다시피 오늘 이런 식으로 그 장중에 한국 장중에 이렇게 벌써 터치를 하고 지금 현재 올라가는 모습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계속 좀 지수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고 뭐 미국 시장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지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무튼 딱히 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어떤 기준을 붕괴하면은 해보자라는 이야기 정도 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좀 더 이상 오르기 힘들어하는 모습 정도도 좀 나오고 있긴 하는 것 같고요. 그죠? 변동성 지수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몇 거래일째 지금 어디 못 넘고 있습니다. 이거 슬슬 저항 쌓이는 거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시장이 조금 반등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결과적으로 저는 요즘에는 뭐 단기적인 방향성 이런 건 잘 모르겠다 뭐 계속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단기적인 방향성 잘 모를 때는 제가 계속 보여드렸다시피 뭐 달러라든가 뭐 원화라든가 아니면 뭐 채권 시장을 보시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향후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월봉 같은 것들 한 번씩 좀 보시고요. 그리고 이 채권 금리 그죠? 10년물 금리 이제 여기쯤이 단기 바닥이긴 한가 봅니다. 올라가고 있는데요. 현재 아직까지 또 삼각 수렴형 나오고 있는데 또 어딘가로 올라가겠죠. 그죠? 아마 계속 올라가긴 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모양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테슬라 저 오늘 밤에 보고 들어갈지 말지 고민합니다. 이제 테슬라 제가 말씀드린 제가 원하는 기준이 여기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원하는 기준은 최소 이거 붕괴되면 들어가는 건데 지금 현재 보면 시장 분위기가 일단 좋잖아요. 지금 보시면 시장 분위기 S&P하고 나스닥 다 오르고 있고 뭐 비트코인 같은 것도 오르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오늘 밤에 814, 815 라인을 테스트하긴 할 것 같은데 오늘 밤에 테스트 해가지고 이거 못 넘어가면은 내일이나 아니면 오늘 미국장 마감하기 전에 테슬라 숏 패팅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밤에 볼만한 건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죠? 테슬라 오늘 좀 중요한 어떤 넥라인이라고까지는 하긴 뭐하고요. 이 자리가 그러니까 여기는 이 위에 있는 박스권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냐 없냐 뭐 그 정도 자리인데 이 자리가 오늘 그러니까 815가 무너져 버린다면은 이 자리는 굉장한 저항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시면 이 친구도 월봉상에서 굉장히 쇼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월봉상 굉장히 오버슈팅 많이 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디선가 머리 위에 저항만 조금이라도 만들어 놓으면은 저항만 확인시킨다면 금방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많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갖고 그래서 아무튼 오늘 밤에 815를 좀 잘 볼 거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 충족되면은 얘도 이제 드디어 뭔가 해볼까 말까 고민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횡설수설했네요. 하여튼 이런 이야기 드렸고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세요. 내일 아침에 하여튼 저녁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